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노스볼트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노스볼트의 이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왔는데 노스볼트가 중국 CATL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협상 중이다. 어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CATL 중국의 자본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인지, 일단 투자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40분 전에 CATL 공동 창립자가 노스볼트에 투자하는 것은 CATL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스볼트에 CATL이 투자하는 것은 거의 돈을 버리는 겁니다. 노스볼트가 살아날 상황은 저는 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노스볼트의 사업권을 산다고 하면 CATL이 해볼만 하죠. 이 노스볼트로 브랜드 세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요. 소위 말해서 친중 반중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도 협의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28일 뉴스에서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EU 배터리 산업에 중국 의존도 피하기 촉구하고 있다. 또 노스볼트하고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각 정부 내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보면 중국 배터리 확산을 견제하고 EU 내에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 의존이 높아지면 위험하다라는 의견입니다. EU 내에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EU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관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 협력에 관련된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보면 노스볼트는 중국 CATL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데 이거는 미친 행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스볼트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먼저 유럽에서의 노스볼트 중국에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대4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작성자가 중국인이죠. 유럽 및 중국의 중앙인재 모집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꽤 유명해서 댓글이 100개 정도 달린 노스볼트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글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디인포메이션에서 발행 보고서도 나왔는데 제가 만든 영상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댓글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CATL의 CEO 로빈정의 인터뷰를 그냥 인용합니다. 유럽은 배터리 생산 못할 것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에서도 4680 배터리 실패할 거다. 중국 CATL의 로빈정이 그냥 결론 판정을 내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인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터리 산업을 제일 잘하는 것이 중국이고 중국에 의존해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노스볼트의 창업자 둘은 테슬라에서 근무했지만 서플라이 체인만 했을 뿐이지 배터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다. 일단 노스볼트 자체를 금융 사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큰 금액이 수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의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았다. 실제 노스볼트에 중국,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갔다는 것은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 중국에서의 화학에 대한 접근 방식, 이걸 배워야 된다. 퀘벡, 지금 캐나다하고도 연결되는데 여기 노스볼트 GM 공장 가동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어떤 외국인 근로자일까? 여기도 보면 나오죠. 중국인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친중국적 댓글이 많았는데요. 실제 대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다. 좋은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죠. CATL과 협력하는 것은 곧 중국이 스웨덴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유럽에서의 배터리 산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사실 K배터리가 침투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알려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노스볼트와 CATL의 협력은 여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노스볼트의 대표가 중국 본사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겁니다. 좀 꽤 시간이 지났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지금 기사화 됐을 수도 있고요. 자, 다시 노스볼트 탐사 보고서 디인포메이션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에도 좀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자금 붕괴가 일어났죠. 어쨌든 뭐 방향성이 나빴다라는 거, 원가에 관련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 겨울에 해가 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작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곳에 이주하기를 꺼려한다. 스웨덴 노스볼트 공장 화면 나온 데 보면 그냥 허허벌판에 눈만 보입니다. 거기에 공장을 세웠는데 실제 그런 데에서 작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소는 공장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전문 지식 부족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 중국과 한국에서 온 100명 이상의 외주 기술자에게 오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술자에게도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여기 우시리드 장비 관련된 거는 꼭 들어가 있죠. 여하튼 중국이 문제다라는 거, 당초 목표의 200분의 1에 그쳤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CATL CEO 로빈정의 멘트죠. 유럽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설계, 생산 또는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22년 6월 기사입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서 노스볼트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뭐 과거, 현재 이렇게 연결하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중국 장비 공급 기업 우시리드인데 이 우시리드가 지금 가장 많이 공급하는 배터리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폭스바겐의 파워코입니다. 독일 짤스기터에 20기가 용량의 배터리 생산 장비를 공급하기로 합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내용을 보면 향후 240기가까지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스볼트도 60기가 했는데 1기가도 현재 못하고 있죠. 폭스바겐의 첫 번째 라인의 짤스기터 공장의 모든 장비의 65%가 우시리드 장비라는 겁니다. 노스볼트 사례로 보면 의문이 들죠.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 우시리드는 폭스바겐의 핵심 공급 업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자, 궁금하죠. 파워코는 아직 생산 시작이 되었지는 않았지만 기사 내용으로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캐나다 공장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캐나다 공장의 최대 생산 용량이 90기가라고 합니다. 숫자는 엄청 높죠. 그리고 최근 24년 6월 업데이트 내용, 파워코, 폭스바겐의 배터리 생산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공장은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고요. 최종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생산 라인입니다. 이 장비가 이제 22년에 계약이 된 우시리드의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폭스바겐이 노스볼트 사례를 알았으면 장비를 바꿨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폭스바겐 파워커의 생산 일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독일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정확한 대량 생산의 시작은 25년으로 나오는데요. 올해 시리즈 생산이 시작된다. 비정기적으로 생산하면서 그 샘플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체 생산도 쓰지만 외부에서 배터리도 구매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공장을 세우고 나서 외부 조달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건지, 이건 6월이기 때문에 이 외부 조달이 노스볼트일 수도 있고요. 자, 폭스바겐은 통합셀이라고 합니다. 유니파이드 셀이라고 해서 길쭉한 각형 셀로 표준화했거든요. 이 셀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일정이 나왔죠. 이 당시 9월에 노스볼트는 캐나다 생산을 28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노스볼트가 챕터 11 파산으로 자금 조달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나머지 공장들은 별도로 진행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썩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있죠. 어쨌든 24년 9월에 노스볼트는 12에서 18개월 지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간은 엄청 긴 기간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파워코는 27년 생산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스볼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폭스바겐 파워코는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중국 의시리드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스볼트 사례와 파워코는 특별히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지역은 스웨덴이고 한 지역은 독일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최근 CATL CEO가 테슬라 4680도 언급하고 유럽 배터리 산업도 언급하는 걸 보면 의시리드의 주주가 CATL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결국 현재 노스볼트는 향후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생존을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스볼트보다 더 큰 걸로 보이는데 폭스바겐의 파워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노스볼트 상황과 연결해 본다면 폭스바겐의 파워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